자, 이슈2. 처음부터 끝까지 박은 바로 박관천 경정을 말합니다. 1인 플레이냐? 이런 얘기인데, 자, 정윤의 문건의 작성, 유출자, 그리고 박지만 미행보고서의 작성자, 모두 박관천 경정으로 나타나서 모든 일은 박관천이 다 했다. 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했는데 그 스케일이 정말 남다른 것 같습니다. 미니 시리즈를 넘어서 거의 대하 드라마인데요. 마지막 완결은 거의 말하자면 궁궐을 지키던 포졸 하나가 그 궁궐에서 일어난 모든 일의 주범이었다. 어허. 이런 식으로 포졸 하나가 좀 황당한 결말이에요. 정말 믿어주고 싶은데 막 왠지 납득이 안 되는 이상한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기분이 들어요. 수능 4차 방정식을 열심히 풀고 있는데 갑자기 답이 탁 나와버린 거예요. 너무 쉽게 답이 나오니까 아니 이 시험에 무슨 부정행위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네. 의문까지 드는 그런 상황인데, 보면 이제 검찰이 초고속 수사를 했죠. 초고속 수사를 이렇게 밝혔는데, 저는 검찰에 자꾸 이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넘기는 걸 보면서 예. 불이 났는데 이 불이 어떤 종류의 불인지 생각을 안 하고 불을 자꾸만 이불을 덮어서 예. 끌려고 하는 것 같은 끌려고만 한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저는 알겠습니다. 그 약한 사람이 예. 그 최경희가 유서에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경찰이 이렇게 힘없는 조직인지 몰랐다, 회한이 든다. 예.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데 예. 지금 구속영장 청구한 게 최경희하고 한경이고 예. 최경희가 죽으니까 이제 박관천 경위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한단 말이에요. 박관천 경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채널A 인터뷰에서 야, 내 입은 지퍼다. 그렇기 때문에 조응천 공직기관이 그런 민감한 일을 시켰지. 예. 조응천 비서관하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검찰이니까 검찰이 검찰 수사하면서 이 사람들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경진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네. 그래서 너무 경찰이 희생양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가 채널 A에서 예. 바로 박관천 경정이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에 우리 채널 A 기자하고 직접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입은 진짜 작부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안에 있을 때 조비서에 나한테 그런 민감한 일을 다 시켰지. 남자가 그거 못 지키면은 되는데 요즘은 점점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회의가. 물론 지금 대통령에 대한 것은 충성일지 모르겠지만 충성은 하는 사람도 알아야 되지만 받는 사람도 알아야 되거든. 그래, 그거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그 문건이 어떻게 해서 작성되고 어떤 경위로 됐고 왜 뭐가 문제인가.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한번 쭉 이야기하면은 국민들이 놀랄 거야. 이 문건 가지고만 해도 책 한 권은 쓸걸? 자, 김경진 변호사. 네. 검사를 하셨잖아요. 자, 경찰에 있었던 우리 박상영 변호사. 힘없는 경찰. 그리고 우리 강미영 교수님 얘기는 포졸 하나한테 모두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셨습니까? 드릴 말씀이 없죠. 드릴 말씀이 없고, 그게 박경희를 위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 박지만 씨가 미행당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지금 박관천 경정이 작성해서 박지만 씨 쪽에 흘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내용이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사리에 있는 지금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다니는 최모 씨라고 하는 카페 주인이 미행을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특정이 돼 있고, 예. 이 정보를 갖다 준 경찰관이 김 누구, 박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름이나 실명, 위치까지, 소속까지 정확히 지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찰에서 자 그러면 이 카페 주인이나 김 누구, 박 누구 경찰관을 조사해봤더니 난 이 사람 본 적도 아는 사람이 아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박관천 경정이고 허위 내용의 보고서를 누군가 만들어서 준다.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줄까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박관천 경정은 과연 무슨 이득이 있길래 그렇다면 그렇게 문서를 첫째는 놨을까요? 우선 제가 거짓말을 하려면 거짓말쟁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네. 거짓말을 애매모호하게 해야 됩니다. 예. 구체적인 이름을 특정하고 구체적인 사람을 특정하면 거기만 딱 조사하면 바로 진부가 판명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절대로 그런 보고서나 페이퍼를 안 쓰거든요. 근데 예. 박관천 경정이 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연 박관천 경정이 쓴 보고서가 거짓말일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조사받고 있는 그 정보를 전달해 줬다고 하는 형사나 아니면 카페 주인의 말이 거짓말일까? 예.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자 그럼 박관천이 이 허위 보고서를 썼다. 그다음에 그 앞에 지금 세계일보에 난 보고서라든지 뭐 십상시 모임 뭐 이런 것들 이 허위 보고서 2개를 써서 그러면 그게 채택이 되면 박관천 경정이 갑자기 무슨 총경이나 경무관 승진합니까? 그것도 아니겠죠.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당장에 무슨 벼슬자리 확 높아가는 것 같은 동기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박관천 경정이 체포되기 직전에 내 입은 지퍼다.
그런데 그 얘기가 정확한 언젠가는 얘기죠. 내가 입을 지금은 다물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 회의감이 든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소한 수집할 만한 정보는 100%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네. 수집을 해가지고 그 문건들을 만들었고 예. 그 수집을 요구한 또 그 문건이 필요했던 사람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그 문건이 만들어졌다. 예. 그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추정되는 상황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강 교수님. 보면은 박지만 씨가 자기 부인 서향희 변호사한테 중국인 사업가 파트너가 같이 사업하자. 그랬더니 이 사람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고 청와대에 좀 검증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런 부탁을 하고 서양희 변호사 관련한 내용이 그 문건에 많이 있었다. 처음에 이렇게 보도가 됐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박지만 회장이 그런 게 없더라 이렇게 부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박지만 회장이 일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좀 막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허. 혹은 정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래도 박지만 회장으로서는 대통령의 아들로 살아봤고 대통령의 동생으로 지금 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일이 빨리 정리가 되는 것이 누나인 대통령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더 밝혀서 이 일이 더 미궁으로 빠지는 것을 오히려 네. 좀 막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은데요. 그 박지만 회장은 당연히 네. 자기 부인에게 접근하는 그 중국인 사업가가 어떤 사람인지 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어허. 같아요. 그 경우에 할 수 이거는 있는 게 정당하게 요청한 그렇습니다. 거로 볼수 예, 있다. 민정수석실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거는 뭐 아무런 만약에 자기가 그걸로 해서 사기를 크게 당한다면은 그것도 큰 국정에 그렇습니다. 장애물로 대통령과 작용할 수 그 있으니까. 가족들을 노린 또 우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박지만 씨는 민정수석실에 예. 한번 알아보라고 할 수 자, 있다고 그런데 김경희 변호사. 네. 박관천 경정은 올해 6월에 정윤희 씨를 만나가지고 정윤희 씨 부인과 다른 국세청장 이런 만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네. 뭔가를 거기 가서 얻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아직 네. 이제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된 건데 어쨌든 정윤혜 씨 쪽 얘기에 의하더라도 본인이 뭔가 지금 청와대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 뭔가 이래서 지금 이 박관천 씨를 만났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인터뷰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네. 그 과정에서 아마 정윤혜 씨 부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그 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사실은 모두 허위로 두 사람 관계는 허위로 밝혀진 내용이라고 그럽니다.